기독교복음 선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세별입니다. 지금부터 금산 평화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 신용순 교수님 나오셔서 개회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오직 성삼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오신 정명성 목사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행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넷플릭스 영상에 대한 반박 자료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정명성 목사님과 기독교복음 선교회에 대한 대중방송의 편파적 보도 행태와 불공정한 언론의 폐해를 지적하고 그 피해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공공복지 증진과 국민생활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방송법 4조는 모든 방송사가 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방송윤리 규정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방송윤리란 방송은 진실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역시 언론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언론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언론윤리 강령 또한 진실, 공정, 객관적 보도를 생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인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보다 더 높고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정명성 목사님과 기독교복음 선교회는 진실, 공정, 객관적 보도라는 방송 언론 윤리와는 정반대로 거짓, 불공정, 편파적 보도에 대한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부당할까요? 여러분, 그 실체를 보겠습니다. 정명성 목사님은 2008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전 이미 수많은 방송과 언론은 마치 정명성 목사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불공정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 양 거짓 보도했던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정명성 목사님이 회원들과 수련회나 채용 행사를 할 때 모든 부서 남녀 회원들과 함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 여자 회원들과만 있는 장면을 선정적으로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95년 11월 4일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주일 말씀 중에 지금은 물질이 아닌 생명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때다라는 말씀을 여자 하나를 전도해라 이렇게 거짓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에 여자 하나라는 거짓 자막을 삽입하고 착각! 이러한 기계음까지 고의로 집어넣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정명성 목사님을 이성 문제가 있는 지도자로 인식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접 그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4일)
정명석 목사는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열애 하나씩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옛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열애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면 지금은 물질이 아닌 생명의 열애 하나를 드리는 때다 하는 내용의 설교였지만 오늘 설교 듣고 또 열애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SBS에서는 거짓 자막을 입히고 철컥하는 기계음을 넣어 듣고 또 열애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설교 듣고 또 열애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설교 듣고 또 열애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설교 듣고 또 열애 하나 또 전도해야겠어요? 하나씩을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옛시대의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열애 하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명석 목사님을 여자 하나 전도하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이성 문제가 있는 지도자로 보도했습니다. K씨의 제보로 방송을 만들었던 SBS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1999년과 2002년 정 목사와 본 선교에 대해 방송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는 법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 2005년 8월 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결정사항 위반으로 SBS는 손해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진행되는 수련회나 선교 행사에서는 모든 부서, 남녀 회원들이 함께 활동합니다. 하지만 SBS에서는 일부 부서, 특히 정명석 목사님이 여자 회원들과 있는 장면만 선정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이 방송과 관련해서 2010년 9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직접 사과문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SBS 방송의 편파성을 인정하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SBS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방송 분량 118분 중 선교회 측 반론은 총 2분으로 선교회 입장 5% 방영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교회는 S방송국에 5분 분량의 반론 영상을 전달했으나 그들의 뜻대로 재편집하여 2분만을 방영했습니다. 반론의 핵심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므로 선교회 측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위법적 행위이며 온전한 반론의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게 한 기만적 행위입니다. 기가 찹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떻게 방송인이 해야 할 윤리적인 행동입니까?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조작 방송과 거짓 방송으로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리 회원들의 명예훼손은 과연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방송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3월 3일 우리는 정말 충격적인 현상을 접했습니다. 바로 MBC 제작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정명석 목사님의 일상적 대화를 성과 관련된 선정적 대화로 악의적으로 조작하고 짜집게 하여 거짓 영상을 방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3월 JTBC 뉴스는 나는 신이다의 일부 영상을 먼저 보도합니다. 근데 JTBC 뉴스 보도에서는 분명히 제2, 제3의 남성 목소리가 있었는데 나는 신이다에서는 이것을 조작해서 여자 목소리로 깜짝같이 바꿉니다. 둘째, 월명동의 일상적 대화를 모두 성적 대화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평상시에 약수를 많이 마셔야 몸에 좋다라고 하셨고 약수터를 청소하시면서
약수터에 잎사귀 한 장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 대화가 나는 신이다에서는 모두 악의적인 성피의 음성으로 깜쪽같이 둔갑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에는 약수도 청소할 때 물 뿌리는 소리, 두꺼비 집 누전기 차단기 떨어지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었습니다. 셋째, 넷플릭스에는 녹취 음성을 고의로 조작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PD로 추정되는 남성이 편집을 감행하다가 주변이 소란했던지 조용히 라고 말한 것이 실수로 녹음되어 그대로 방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폭행 현장을 거짓 연출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넷째, MBC는 대역 배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대역 배우는 후에 이 일을 알고 MBC에 대역 배우라는 자막을 집어넣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MBC는 이 요청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신이다 출연자 중 정명성 목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 여성. 본편에 여러 차례 나와 증언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피해자가 아닌 대역 배우임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21년 9월 배우 A씨는 MBC, 넷플릭스 오리지널 측의 대역 제의를 받고 출연 동의 계약을 했는데요. A씨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고 음성 변조, 자막의 대역임을 표기해주기로 했죠. 그러나 제작사는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JMS 성피해자로 오인받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제작사와의 약속은 구두로만 이뤄졌고 계약서상에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MBC 측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회유와 협박뿐이었죠. 넷플릭스의 대응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대역 배우를 피해자로 속인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이것은 시대의 사기, 조작이고 이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나 검사는 어떻게 이런 거짓 녹취 파일을 재판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여러분, 음성 녹취 조작만이 다가 아닙니다. MBC와 넷플릭스는 각종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보도를 합니다. 두 가지의 사례만 들자면 2003년 홍콩에서 김모 씨 등 2명의 남성이 정명성 목사님 거처의 모기장에서 회원들을 면담하고 있는 것을 무단 침입해서 이를 마치 성폭행 현장을 잡은 것처럼 조작 방송합니다. 이 영상은 당시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일본 회원들의 증거로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나체 조각상 관련 영상도 조각가로 활동 중인 선교회 회원의 작업실을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해서 조각상을 촬영하여 조작 방송하였습니다. 이 조각상의 실체는 바로 김모 조각가께서 대학교 시절 나체상을 직접 조각하여 소장한 것으로 정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기장 영상 속 당사자가 그날의 진실을 밝혔다. 저는 2003년 여름 정명성 목사님이 계신 홍콩에 한 명의 일본 회원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회원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는 통역해주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목사님이 계셨던 집 뒷마당의 맞은편 장소이고 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이어서 시원했지만 모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기를 피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놓았는데 모기장을 친 장소가 꽤 시원해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때때로 글도 쓰시거나 일을 해오셨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앉아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의 뒷편 너머에서
남자들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근방의 사람들인가?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근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돌아 그들을 보시고 순간 안색이 바뀌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야쿠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께 심한 욕설을 해대며 비디오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목사님의 다리를 차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목사님이 폭행 당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일본 회원은 너무 놀라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반격하지 않으시고 단지 왜 때리는 것이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 남자들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몇 번이나 성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사님은 그런 일은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 자체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며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는 그 장소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청재의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익명의 제보. 여자 나치 조각 상했네. 제보의 내용에 따르면 이 동상들은 정청재로부터 성피해를 입은 이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나온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교 조석과 제가 재학 시절 때 인체 회복 공부를 하면서 실제 그 모델들을 보고 작업했던 사진들 날짜도 나와 있어요. 2003년도 6월 6일. 학교 때 하던 작품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놨기 때문에 좀 정이 가죠. 지금은 저렇게 시간 투자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여러분, 이게 빕니까? 우리의 억울한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눈물입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정말 방송인으로서 일만의 양심도 없는 젊은 피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조작에 조작을 거듭한 나는 신이다의 음성 묵시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만 음성 포렌식 회사의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다 조작이고 거짓입니다. 거짓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녹취 파일은 고소인이 사용한 아이폰에서 통상적으로 녹음한 파일과 매우 상이한 구조로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특이한 녹취 파일이다, 가짜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원본 파일 제출하기 전에는 증거 안 된다. 대만의 유명한 포렌식 음성 분석 기관에서도 이 녹취 파일은 여러 번 파일 변환 작업으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보이고 이러한 흔적들은 다수에 걸친 편집 때문이다. 또한 박수를 치는 행위로 보이는 고주파 신호가 포함되는 등 부적절하고 비전문적인 변환 조작을 거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A양이 법정에서 진술한 아이폰 기종을 사용해 녹음된 원본 음성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그램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윗선으로 가득 찬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영상 속에 비춰진 우리 정명석 목사님과 우리 선교 회원들의 모습은 그대로만 본다면 사이비고 반사회단체고 범죄 조직입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비가 우리 눈물입니까? 그리고 이 방송이 방영된 후에 정명석 목사님과 선교회 관련 언론은
3월, 4월 불과 2달 동안 무려 5,500여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온 세상이 시끌벅적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 거짓이었습니다. 3월 10일은 그날 하루에만 487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유례없는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로 인해서 우리 정명석 목사님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유죄 선고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론재판으로 상황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작 방송과 왜곡된 언론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 회원들은 너무 수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거짓 방송과 왜곡 보도로 인한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방송인,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할 방송윤리와 언론윤리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부디 진실된 방송,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양심과 상식에 준한 방송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 정명석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왜곡 방송과 거짓 언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곳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사랑을 실천해온 정명석 목사님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해온 기독교 복음 선교의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불어 사법부는 잘못된 방송과 여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증거제일주의,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한 진실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모아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JMS 편파 방송과 마녀 사냥으로 억울하게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신 없는 한 십자가에 뺏긴 몸, 그것을 대신 살아내고자 몸부림친 진실한 정명석 목사님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승리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 비는 승리의 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떨어졌기에 이 비는 승리의 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외치겠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믿고 따른 수만 명이 진짜 증인, 증거 없는 여론 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하라, 재판하라.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하라. 한번 뜨겁게 외치겠습니다. 수십 년간 믿고 따른 수만 명이 진짜 증인, 증거 없는 여론 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없는 여론 재판,
재판하라, 재판하라.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하라, 재판하라. 우리의 마음 구호만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진실의 파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도 준비. 성령의 파도 발사! 발사! 한 번 더 발사! 다 함께 희망의 함성 외치겠습니다. 주여!